단돈 2만 원인데 광어, 밀치, 농어, 감성돔까지 섞어주신 사장님, 무려 4종이나 섞어주신 걸 보고 완전 감동 먹었습니다. 이만큼 섞어주셔도 상의는 남는 게 있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 주간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모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오늘로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한창 제철인 방어회를 비롯해서 갖가지 기생충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물질들이 발견돼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방어인지 부실인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회들이 모둠의 형식으로 아주 맛깔나게 한 접시 딱 나왔는데, 방어나 부실이처럼 보일 만한 것들이 접시에 꽤 많이 있죠. 10시, 11시부터 12시, 5시, 6시까지 여기가 다 방어 또는 부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 눈에는 전형적인 방어로 보입니다. 근데 질문자가 왜 이거를 부실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4시, 5시, 6시에 있는 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혈압육, 아래로 약간 누리끼리한 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붉지 않고 흰색에 가깝죠. 부실이가 좀 그런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부실이가 아닌가. 왜냐면 자기는 방어하면 굉장히 붉은 살로 알고 있는데 얘는 좀 하얘니까. 근데 얘는 이제 피를 아주 잘 뺀 방어 등살로 보입니다. 방어도요, 요즘에는 방열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피를 말끔히 빼면은, 비록 이제 등살 쪽이라 하더라도 혈압육은 원래 빨갑니다. 근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살색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방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 10시 부근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막이 보이죠. 이게 이제 방어 뱃살 쪽인데, 그 중에서도 10시에는 이 한 2조각 방어 뱃살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아주 맛있는 꼬득꼬득한 식감이 있는 배꼽살이 되겠고, 3시 방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선지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방어의 혈압근, 혈압육, 사이살이라고도 부르는데, 등살과 뱃살 사이에 자리하죠. 척추를 둘러싼 피가 많이 흐르는 헤모글로빈,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거는 사실 버리는데 그래도 식사할 때는 특수 부위로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참기름장에 찍어 먹죠. 7시, 8시 부근에 회색은 농어회가 되겠고요. 9시 부근에 빼꼼히 나온 요 회는 광어회로 보이고요. 가운데 쪽에서도 7시 부근에 빨간색, 소농색 혈압육은 참돔으로 보이고, 4시, 5시는 이 검은 막이 보이는 것은 이제 우럭회로 보이죠. 맛깔난 대방어 모둠회로 보이네요. 오늘 횟집에서 소방어를 주문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건 방어가 아니거나 부위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드려요. 이거는 소방어라고 해서 받았는데 왜 때깔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게 살이 하얘니까 부실이가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하신 것 같은데, 부실이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방어로 보입니다. 근데 기름기가 빠진 소방어, 대개 이런 빛깔을 띠는 방어는요, 자연산 알방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문의 주신 날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면 자연산 방어 기름기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소방어 하면은 기름기가 거의 많지 않다고 봐야죠. 지금 왜 제가 이제 이거 방어라고 확신을 하냐면, 부실이라는 비교를 했을 때 혈압육이 둘 다 붉으스름하지만 방어는 좀 핏빛입니다. 부실이는 그거보다 밝은 선홍색입니다. 참돔의 혈압육과 좀 닮았어요. 참돔보다는 조금 더 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름기 빠진 자연산 소방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아마 맛이 없었다면 그 역시 기름기 빠진 자연산 소방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참치캔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웬 닭털 같은 게 나왔어요. 상담원 말로는 참치뼈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거 빼고 이미 덜어진 참치를 먹으라고 하네요. 동원 참치로 보이고, 안에 뭐 이상한 게 보이긴 하네요. 언뜻 보면은 약간 닭털, 깃털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깨져 있죠. 깨진 거는 이제 깃털이 아니라 생선 뼈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참치 캔 통조림을 만드는 공정을 한번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 말이 참치지, 우리가 뭐 참치집에서 회로 먹는 그 마구로, 참다랑어, 그게 아니라 요만한 이제 가다랑어로 보통 만듭니다. 이 가다랑어를 대량으로 한번 찢어. 그리고 나서 이 컨베이어 벨트 타고 오면은 자동으로도 걸러지고, 또 마지막에 사람 눈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이제 뼈를 다 걸러내요. 근데 이거는 척추에 있는 가시뼈가 아니라 목살 또는 입술, 울대, 턱
밑에 있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뼈들이 좀 있어요. 이게 어지간해서는 다 제거가 되지만 간혹 몇천 분의 1로 아마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캔 통조림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가 되고 있고요. 이물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번 보일링이 됐기 때문에 목에 걸리거나 하지도 않아요. 되게 약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뼈가 맞다,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앞 도시락 회 제보드래요. 또 무슨 제보일까요? 자갈치 시장 앞에 가면 도시락 회라고 2만원, 3만원에 저렴이를 파는 집들이 줄줄이 포진했습니다. 그 집 중 하나 사장님한테 혹시 도시락 회도 단품 말고 잡어회처럼 이것저것 저렴하게 섞어 주실 수 있냐 뭐 여쭤봤는데 알아서 섞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사진처럼 주셨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산 거라고 하네요. 단돈 2만원인데 광어, 밀치, 농어, 감성돔까지 섞어 주신 사장님. 제 생각에는 2만원이면 2종만 주셔도 쏘쏘, 3종이면 너무 좋다 싶었는데 무려 4종이나 섞어 주신 걸 보고 완전 감동 먹었습니다. 이만큼 섞어 주셔도 상의는 남는 게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떻길래. 조명 때문에 상당히 노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포토샵에서 노란게 좀 빼봤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다양한 횟감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봐서 양이 정확하게 가늠이 되지 않는데 그 일반적인 낚시 도시락 있죠, 요 정도 되는 스티로폼 케이스 박스에 회를 이렇게 넣으신 걸로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2만원이면 저는 굉장히 성의가 있고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거 왜 제보하신 거죠? 혹시 미담이라서? 지금 보니까 감성돔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광어랑 검은 실핏줄 있는 건 또 도다리로 보이고요. 더 새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제 숭어.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갈치 시장 안에 사람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이때가 목요일 저녁 7시경이었고요. 평일 저녁 7시면요, 뭐 일부 술집을 제하고는 다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시간이죠. 그때쯤이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아까 도시락 회의를 뜬 사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니까 성수기 때가 좀 돼야 좀 붐빈다는데 그건 타지인이 와서 그런다는 의미 같았고요. 예전부터 우스개로 부산 사람은 자갈치 시장 안 간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인 적이 없는 걸 눈으로 보고 좀 놀랐는데 제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해졌다라는. 자갈치 시장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댓글에 부산 사람들, 현지인들은 자갈치 시장 절대 이용 안 한다. 근데요, 저도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보면 현지인들입니다. 관광 성수기 때는 외지인들이 물론 많이 이용하죠. 근데 성수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현지인 말고는 이용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 화로의 코너나 재래시장 쪽에 말린 고기 사는 사람들 현지인 아니면 누가 사갑니까? 백반집 생선구이 가게도 쫙 있죠. 거기도 보면요, 관광객들도 물론 있는데 현지인들도 물론 많이 와서 이용합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한다. 그 연령대가 주로 이제 중장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재래시장과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뭐 오시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결론은 자갈치 시장 부산 사람들도 이용은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단골을 두거나 자갈치 시장에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시장 이용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자주 오시는 그런 스팟이 되겠고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문철 문의드립니다. 영상 소개 초밥에서 꿈틀거리는 게 기생충인가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초밥 먹방 중 Hamachi with salt and pepper. 뭔가가 움직입니다. So this as a sashimi, 뭐야 이거? 살아있는 초밥을 먹게 되고 8.5 out of 10, and especially for the price.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 아니냐며 키스리의 상태를 걱정했는데요. 그리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초밥집에서는 탄력성이나 젓가락의 압력으로 초밥이 움직일 수 있다며 반박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초밥을 먹은 후 병원에 입원한 손님의 영상이 올라오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키스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 can't confirm or deny what it was, but I can confirm I am okay. 그런 후 입장문을 올린 초밥집에 대해 한마디 하는데요. For the restaurant to post a statement and indicate that me holding the sushi or me holding the chopsticks a certain way, I personally don't agree with it. And I held sushi 1,000 different ways, and never once have I seen sushi behaving that way. 우선은요, 지금 드신 초밥이 연어로 보입니다. 연어. 뭐 황새치 쪽일 수도 있겠고 제가 여러 번 슬로우로 돌려봤어요. 뭔가 꾸물거리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기생충이냐 아니면 요 업체 측 말만 따라 젓가락을 쥐는 압력, 근육의 탄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아무리 돌려봐도 이거는 일단 적어도 근육의 탄력이나 젓가락질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도 말아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건 고래충 같아요. 고래충인데 살이 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손톱 같은 거 트면 이렇게 삐죽 나오잖아요. 이 연어회 끝에 보면 약간 튼 것처럼 삐죽 나와 있는 살이 마치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고래충이 있고 이 고래충에 회 조직이 묻어있는 상태로 또다리 튼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먹었고 아마 위장에서 얌전히 소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지 저게 만약에 활력이 굉장히 좋았다, 위장에 녹지 않았다면 아마 저분은 병원 신세를 져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았던 케이스
쓰고요. 자연산 연어를 사용했나요? 왜 연어에 기생충이 있었을까요? 양식 연어에는 거의 고래충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청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달업을 하는데 회에서 이런 벌레가 나왔다고? 이게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벌레인가요? 이거는요, 풀밭에서나 볼 법한 애벌레 아닌가요? 요거는 육지 쪽 애벌레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게 묻어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있는 기생충이 아닙니다. 해양벌레 관련 문의건, 요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다름이 아니고 동원 F&B사의 백합미역국 봉지 포장을 이마트에서 구매하여 애기에게 먹던 도중 사진과 같은 벌레류가 발견돼서 해당 제조처에 샘플 사진을 보냈으며, 제조사 측에서는 벌레가 아닌 백합의 내장이나 또는 해조류로 추정된다 하여 입재총 의견을 문의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조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냅니다. 이렇게 생긴 애벌레가 나왔네요. 제가 봐도 이건 해조류는 아니고요. 제조사에서 수거를 해다가 조직 검사를 했네요. 확대한 사진도 있고 언뜻 봐서는 진짜 이거 애벌레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저는 조개를 먹으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개 내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란관, 뭐 생식관, 생식공,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이제 창자 쪽으로 보이고요. 소화기관의 하나라고 봐야겠죠. 여기도 지금 원인 조사해서 창자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조개는 종류 불문하고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입재총님.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찾아봐도 무슨 물고기인지 알 수 없어서 메일 드립니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랬는데 얘는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화석 있죠. 실라캔스를 닮았는데 얘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백미돔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갈수록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백미돔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늦가을부터 한 겨울 사이에 이때도 이제 백미돔이 남해안 일대에서 특히 거제, 통영, 여수권에서 잡히는데 많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살이 굉장히 단단하고 숙성을 좀 많이 해야지 좀 맛이 있는 그런 횟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사골처럼 푹 구워서 지리처럼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제주도 여행 갔는데 갯바위 고인물에 신기한 물고기에 있어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갯바위에 이런 물고기가 갇혀있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처음 보는 물고기에 꽤 커서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누군가가 유기한 관성어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메일을 보낸다고 했네요.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갯바위가 보이고요. 저 끝에 보면은 저거 그거 아니에요? 제주도 서쪽 해안에 풍력단지인가 그 자군의 포구 있죠. 예전에 차기도로 낚시 갈 때 가면서 맨날 봤는데 그쪽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 지금 보면은 물 웅덩이에 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지요. 이 물 웅덩이도 굉장히 근사하게 되어 있네요. 낚시를 해서 잡은 고기 여기다 보관하면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 자연 어창이죠. 이 어종은 호박돔이라고 하고요. 빛깔로 봤을 때는 수컷입니다. 이거는 누가 유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에는 이렇게 생긴 물웅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현무암 지형으로 된 웅덩이 같은 게 곳곳에 많이 있는데 여름부터 가을 사이죠. 이때 이 제주도 보면은 특히 남쪽에서 이렇게 큰 파도들이 많이 밀려오기도 하고 태풍이 특히 지나간 그 자리에 보면은 크게 이제 해일이 일면서 물웅덩이가 이렇게 바닷물로 찹니다. 신선한 바닷물로 찰 때 같이 파도에 딸려 들어온 뭐 작은 돌돔부터 시작해서 뭐 어랭이 같은 물고기들이 이 물웅덩이에 한동안 갇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자연적으로 딸려 들어온 것으로 지금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문철 TV 23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자 이제 조금만 버티면 이제 봄이죠. 지금도 한창 이제 겨울 제철 수산물을 많이 소비할 때입니다. 시장이나 뭐 횟집을 이용하면서 뭐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들 아래 메일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또 미담 사례가 하나 나왔잖아요. 제가 뭐 자세한 상호를 여러분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자칫 악용되면은 홍보처럼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서 좀 감동을 받았거나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저한테 요 메일로 제보를 주시면 보다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과 함께 이 인문철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